도라이브. 네. 2017년 12월 7일. 네. 맞죠? 네. 목요일. 네. 12월 첫째 주. 네. 도라이브 테크사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정호성 하디오랩 편집장 모셔봤습니다. 네. 정호성 기자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00년대 초 네. 인텔 퀴즈대 한국 대표로 참가해서 네. 챔피언이 되신 분. 챔피언이 되고 그 상은 그 대회가 사라졌습니다. 영원한 챔피언을 부르는 남자. 네. 오늘 이번 주 진짜 핫한 뉴스 여러분. 진짜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네. 아주 난리 났어요. 비트코인 14,000달러. 가상화폐 거래소 이슈. 이게 엄청났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뭐 어떤 그냥 뉴스죠? 첫 번째 뉴스가? 천지개벽했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200만 원, 2천만 원, 2,000달러가 이제 오른 거죠. 1코인이? 한 코인이 올라서 비트코인. 네. 그래서 비트코인 하나가 이제 그 가격이 된 거예요. 2천만 원? 네, 네. 2천만 원의 가치를 1,800이죠. 그러니까 1,400 달러니까 어. 2천만 원 거의 우리나라로 환전을 하면 만약 네네, 대략 네네. 그 정도 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 갖고 계세요? 코인 팔았죠. 팔았죠.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모르는데 사실 지금 이건 거의 투기 정도로 봐요. 이거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제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저희 그때 100불 막 갖고 놀 때였거든요. 100불에 갖고 놀 때였고 저희 400불에 팔았으니까 나쁘진 않은 건데 요즘은 뭐냐면 요새 이제 도기자님도 그렇고 이제 뭐 비트코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때 이 방송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괜히 담당 기자는 그쵸 뭐 그거 하는 거 아니죠. 지금 윤리상 지금 윤리 강령이 있죠. 자기 출입처 쪽 주식을 네. 하는 게 아니다 하는 네. 얘기를 90건에 듣고 했다가 철저히 지켜서 지금 주식 자체를 안 했었죠. 바보처럼. 이 바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좀 잘못 알려준 거죠. 좀 미리 좀 했으면 됐을 텐데. 실제는 네이버 다음 정성 기자가 실제는 저 할 때 전문지 기자로 오래 살 거면 빨리 해라 했는데 안 했어.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하시죠. 예. 네. 얘기를 하다 문제 뭐냐면 이제 차트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죠. 이 차트가 보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또 있어요. 비트코인 캐시 이제 네. 포크라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게 있는데 이 문제 뭐냐면 비트코인이 있고 비트코인 캐시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포크한다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지치기라 그러죠. 포크 자체가 가지치기인데 이 문제 우리나라 말로 하지 왜 자꾸 포크 그래? 엔지니어들이 잘 쓰는 방식이죠. 포크 그렇지. 찍어버리겠다 뭐 이런 건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채굴장이 중국이 제일 크잖아요. 네네. 중국이 또 제일 크고 대신에 이제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소들이 중요해요. 거래소들이 네. 빗썸 우리나라잖아요. 거기 또 있고 저희 또 얘기한 또 코빗 빗썸이 이제 전체 볼륨의 한 10%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엄청난 규모죠. 그다음에 빗썸은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 마켓 거래소 1등이 우리나라일까요? 거의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나머지 것들이 있는데 뭐 엄청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저희가 그때 10,000불 돌파할 때도 되게 위험하다라 했는데 또 요새 뉴스 기사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14,000달러가 무너졌어요. 14,000달러가 떨어진 상태인 거고 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12,000불 저번 주 엊그제죠. 어제 12,000불 넘었다가 다시 14,000 이제 하루 만에 다시 올랐다 14,000 떨어졌는데 요즘은 거의 이거는 그냥 주식시장으로 얘기를 보면 정말 세력이 있어서 많이 펌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보냐면 저희 이제 SNS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카톡이라든가 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펌핑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붐업시키고 이제 펌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뻥튀기 된 건데 여기에 이제 계속 막차 타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안 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그리고 실제는 이런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정보가 있더라도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진짜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도 정보가 줄 거는 거기까지 있고 일단 들어가고 말고는 많이 있는데 또 한간에는 실제는 또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이걸 이용해서 다단계 이슈로 이렇게 빠뜨리는 진짜 사기꾼들도 엄청 많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막 언론에서 이제 지금 들어가면 어떻게 돼? 안 들어가야 돼? 아니면 근데 어떤 분들은 규제를 하지 말아야 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있는데 그냥 전반적인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 들어갈 거면
묵혀놓을 생각하는 여윳돈 날려도 사고 치지 않을 그 여파가 없는 돈이 있을 경우 정보하면 잠깐 넣어놓고 1년 눈 감고 그냥 일반 생활해라.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이 차트 보다가 진짜 죽는다. 죽죠. 24시간 그러니까 주식도 진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이게 JP모건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게 이 가상화폐가 미친 거죠. 그러니까 14,000달러니까 사실은 왜 JP모건이랑 비교를 했냐면 네. JP모건 회장이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사실은 비난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미디어도 야 네. 네가 사기라고 했는데 네, 오히려 네. 이쪽 가치가 그쵸, 니네 거보다 훨씬 높다 이런 얘기했군요. 맞아요. 네. 위트 있는 접근이네. 어찌됐든 네. 뭐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7일 오전 12시 50분 네. 기준으로 약 3,953억 달러예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네네. 근데 이제 그 JP모건 시가총액 이게 3,64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300억 달러 더 적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지금도 뭐 주식 차트 보고 있겠지만, 네. 근데 저는 이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카고 선물 거래소라고 이제 유명한 선물 거래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을 선물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한 대로 정우성 기자도 몇 번 방송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하다 보면 뭐 아멕스라든가 비자라든가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전 세계 신용카드의 강력한 양반들이 이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시장에 그쵸, 연동시켜주고 있다 지금.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쁘게 보면 자금 세탁이라든가 전혀 추적당하지도 않는 그쵸, 문제가 그쵸. 있고 근데 되게 많은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죠. 야, 그러니까 카드 사는 진짜 앉아서 돈 벌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카고 선물 거래소라든가 네.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래소들도 뭐야 저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투자 상품으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근데 이게 문제인데? 이제 어쨌든 선물이니까 지금 14,000인데 내년에 뭐 내년 기준으로 내년 동일한 1년 뒤에 사신다고 하신다면 2만 불이 될 건지 그게 500불이 될 건지는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쪽박을 찰 건지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쿄금융거래소도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를 하겠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네네. 그 2009년에 금융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2008 년에. 미국에서 모기지론에서 네, 이제 그것처럼 똑같이 비슷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 영화에서도 사기라고 그랬었죠. 전혀 그쵸, 체크되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 신용도 조사라든가 가서 잡은 적 없었는데 관이라 그 규제기관도 전혀 그쵸. 이 역할을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 위험하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저 바보야 있었다는 얘기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왜 거래소를 많이 생기게 되고 거래소가 자꾸 드러나냐고 봤더니만 수수료 수입이 진짜 짭짤해요. 예, 거래소는 저기 거래만 되면 거기서 몇 퍼센트, 0. 몇 %의 수수료를 받으니까 뭐 여기서 10조가 움직였다, 60조가 움직였다 이러면 거기서 뭐 0. 몇 %만 해도 뭐 하루에 60억을 벌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거래가 활발하게 하면 좋다. 이제 사고 팔 때 그런 걸 이제 스프레드라 그러거든요. 사고 팔 때의 차이를. 근데 보통 달러랑 이런 것들 저희 보통 FX라 그러는데 포린 익스체인지라고 환율 이제 뭐 N이랑 N달러랑 뭐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시장들이 있어요. 여기 24시간 돌아가는 시장이기도 한데 이 가상화폐도 24시간이래요. 네, 똑같죠. 화폐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각국 주식 시장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24시간 거래할 수가 있어요. 아, 그 가상화폐 거래소니까. 그렇죠. 예. 인라인만 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겠다고 하는 거, 밤에 팔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호주가 먼저 시작하거든요. 호주에서 아시아 시장이 7시에 열려서 그쵸. 우리나라가 이제 4시에 딱 끝나게 되면 이제 5시에 유럽 시장이 열리게 되고 전통적인 장은 그렇죠. 주식 시장이 그렇게 시장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장이 열려야지 얘들이 24시간 도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환율 거래했는데 니네 얼마를 니네 통화가 얼마가 필요한데 우리는 얼마가 더 필요해. 그러면 그거에 가격치를 맞춰가지고 환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쵸. 근데 보니까 지금 한 스프레드가 한 20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하나 비트코인 이거 하나를 팔면 200달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도 있던데요. 중국이나 뭐 일본에서 싸. 네네. 돈을 주고 그걸 사서 한국 거래소에서 팔면 그렇죠. 그래서 또 남아요. 또 차익 거래라고 하죠. 네. 또 차익 거래. 그래서 공항에 이제 김포공항 갈 때 100억씩 들고 간다고 현금으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이 말이 안 돼. 100억 갖고 어떻게 나가? 그냥 나간대요. 아니요. 그거 신고만 하면 된대요. 해외 쓸 거라고. 100억을? 100억, 봐봐. 그러니까 100억을 들고 나가서 해외 출금이 되잖아요. 그럼 공항에서 갔는데. 우리나라도 그거 들고 가는 사람을 그냥 통과시켜요? 네.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대요, 오늘. 찾아볼까요, 기사?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네. 그래서 뭐, 근데 가상화폐가 되게 많아요. 또 뭐, IOTA라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생겼고.
뭐 어찌됐든 뭐 MS도 가상화폐 그러니까 IOTA가 또 다시 떴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좀 좋은 게 뭐냐면 거래 수수료가 없대요. 오프라인 거래도 가능하고 기존의 또 블록체인 기술이랑 다르게 또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사물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그런 또 기술을 하는 또 가상화폐. 그러니까 좀 되게 좀 특이한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이제 MS랑 삼성전자랑 또 협력을 한다 그래가지고 네. 이틀 만에 또 100% 또 뻥 떠버리고. 이거는 진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일 날 예, 좀 전문 가상화폐 거래소 거기 이제 CEO 운영 책임자분하고 만나서 그때 동일한 시간 목요일 날 3시에 한번 21일입니다. 12월 21일 그때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그분 말로는 오히려 자기는 규제들이 진짜 와서 네. 이렇게 뭐 난립하고 있는 와중에 정리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상업이 성장을 하려면 규제 안으로 들어야 되는 거 맞다. 그러니까 사회 룰하고 같이 움직였을 때 성장도 가능하고 투자가라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 거래에 참여하는 어떤 분들한테도 신뢰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단순히 규제 문제가 아니라 그 규제 기관들하고 같이 그래서 자기는 찬성한다 오히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규제 찬성하고 그래야 뭐 잘 성장할 수 있다. 자기들도 그 틈새 시장을 보면서 그 안에서 이게 성장하게 된 이유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채굴 했는데 이거 어디다 마이닝을 했는데 어디다 쓸지가 관건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때 얘기 드린 대로 계속 쓸 수 있게 해주고 뭐 ATM기에서 돈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또 여전히 불법적인 거래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북한이 1등인가요? 그런 얘기 있었죠. 왜냐면은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저기 다음 주에 또 팔로알토 그쵸. 네트워크스하고 네. 이제 또 그 보안에 관련해서 이제 또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그랬었거든요. 랜섬웨어 걸리면 이걸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네. 가상화폐 같은 걸로 코인.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미국이 못 막거든요. 실제로 못 막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괜히 가서 뭐 이렇게 조폭들이 막 이렇게 찔르는 것보다 그냥 채굴해 놓고서 이거 갖고 거래하다가 해킹해가지고 랜섬웨어 걸리게 해놓고 돈 내놔. 야, 우린 추적 안 당하니까 그쵸. 비트코인을 내놔 이랬었는데 랜섬웨어 하는 애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달라고도 못하겠네.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아니 쪼개서 줘요. 0.3 코인, 그래요? 0.01 코인 이런 식으로 달라 그래요. 아니 걔네 입장에서 그럼 걔네가 돈 번 거 아니야 지금? 어디요? 비트코인을 받았었잖아 그놈들. 그렇죠. 랜섬웨어 타여가지고 비트코인을 모르고 걔들은 그냥 논한 거죠. 야, 해커애들은 진짜. 알아서 그냥 논한 거죠. 야, 그 해커놈들 진짜 이 시험으로 계속 그러니까 들어오겠네. 여기에 붙어 있는 세력들이 해커도 있을 거고 정말 나쁜 해커들이지. 그러니까 나쁜 해커인데 세력이 있는 거죠. 실제로 정말 이 정도로 핸들링을 할 정도면 지금 한 달 사이에 얼마 올랐어요? 2배 이상, 2배가 뭐야? 무슨 음모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모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3, 4, 글로벌하게 자금을 이렇게 진짜 잘 투명하게 안 되는구나 이게 진짜 하긴 뭐 관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3개월 만에 4배 올랐어요. 이건 거의 저희 주식 세계에서는 작전이라 그러죠. 작전주. 여튼 요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그래서 하고. 이것 때문에 소송권 싹 들어갔잖아요. 무슨 소송이요? 빗썸 서버 다운돼가지고 소송 얘기 싹 들어갔잖아요. 네. 오히려 그분들 입장에서는 못 팔아가지고 부자 됐네. 땡인 거죠. 땡인 거지. 그때 팔려고 했는데 땡기죠. 저 인간들이 못 팔겠는데 덕분에 이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어. 더 올라갈 거야. 근데 팍 뛴 거야. 대박인 거죠 지금. 오히려 그쪽한테 감사해야 되는 감사메일 보내줘야 되는 소송 다 취하고 있다는 뭐 그런 소문도 있어요. 참 사람이라 웃을 수가 없네요. 네.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정우성 기자와 함께하는 도라이브 텍사 주간 브리핑 듣고 계십니다. 두 번째 뉴스. 이거 엄청 열받는 뉴스야. 한국 스마트폰 드디어. 데이터 요금이 세계 주요 41개국 중에 제일 비싸다. 가장 비싸다는 네. 핀란드 국제 경영 컨설팅 업체인 리휠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와 유럽연합에 속한 41개국 187개 이동통신업체, 재판매업체 58개 포함해가지고 요금제가 무려 1,628개나 있대. 이걸 비교 분석한 결과라고 발표했어요. 네. 와, 감사드려요. 저희 정말 감사드려요. 저희가 늘상 얘기했던 걸 다 조사한 거잖아요. 도대체 방통이랑 미래부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래부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과학기술 과정부죠. 죄송합니다. 네. 하도 맺힌 게 많아서. 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좀 더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뭐 결론은 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폰 요금 저희 늘상 주장하듯이 열나 비싸다. 근데 이통사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통사들은 뭐 서비스도 많고 뭐 포인트 제도도 있고 뭐 이러는데 결국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 OECD랑 유럽에 속한 41개국, 187개 이통사들에 대한 요금제가 1628개거든요. 이거를 비교 분석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거를 작업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 최소 무료 통화 1000번 이상 제공되는 스마트폰 요금제와 그리고 데이터만 이용하는 요금제, 이제 이 MB 요금제라고 그러거든요. 모바일 브로드밴드 전용이라고.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갖고 MB요? 네, MB. 전 그래서 MB 요금제를 가지고 그 아저씨가 또 뭘 만들어놓고 또 이거 빼먹나 이랬더니 그건 아니었어요? 네, 모바일 브로드밴드. 야, 이 사람은 그것도 네. 만들어놨나 네. 했더니 네. 모바일 브로드밴드? 아, 그렇죠. 모바일 브로드밴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결론은 뭐냐면 4G LTE 1기가 데이터당 가격이 한국이 14.4유로, 17,300원으로 41개국 중 가장 비쌌고요. 네네. 그 다음에 핀란드가 0.3유로, 네? 380원, EU 평균 24유로. GDP도 되게 높은 나라인데? 그러니까 부럽죠. 예, 어쨌든 선진국 핀란드. 위바. 야, 진짜 웃기네요. 그 수입은 많은데 오히려 네. 요금은 더 싸.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런 게 정말 선진국이죠. 어쨌든 핀란드 기준으로 한국은 약 45배 비싸다고 그런 결과를 내놨고요. 네. 뭐 또 4G LTE 데이터량조차도 한국은 이제 0.3기가 예, 30유로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38이었고 이게 되게 웃긴 게 몰타 있어요. 몰타라는 국가가 있는데 네. 그 몰타를 비롯한 위스키인가요? 몰트 저거는 아, 몰타가 그러니까. 아니고 아, 네. 몰트. 네. 3개월 제한 가장 비싼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짧아지시기. 그렇죠. 아이, 전체적으로 보면 27개국이 30유로에 10기가 이상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필이 오지 않으세요? 30유로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38,700원 정도에 네. 10기가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 요금이 뭐 29,900원 뭐 3만 얼마에 그쵸. 뭐 그때 1기가도 네. 1도 안 되잖아요. 33,000원. 550메가 주는 거죠. 550메가. 그럼 진짜 어떻게 보면 거기다 기본 요금도 있고 막 네, 하니까. 참. 이게 뭐냐면 이게 알뜰폰 요금이에요. 아. 알뜰폰이 33,000원에 시모사 같은 경우는 10기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오히려 정부나 관이 난리 났겠네. 난리 났죠. 이 통사에서는 바로 반박 잔거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제가 늘상 느리지만 근거 없다. 예, 맨날 이제 뭐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전파를 팔 때 전파를 다 팔지 말고 네. 회수하거나 할 때 다시 다음에 재판매를 할 때는 무조건 정부 지분이 참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주가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당연히 그래야죠. 차라리 다시 저기 민영화 처리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민영화가 아니죠. 아, 그 민영화가 됐어요? 네. 그럼 차라리 가져가라 이런 거냐? 중공영제. 중공영제. 보편적 요금제 이런 시장주의자십니까? 그럼요. 탐욕스러운 스크루지들은 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좀 이제 사라져야 할 때가 아닌가. 네. 저희가 을지로가래 이쪽에 와서 한다고 막 던지는 겁니다. 다행이네요. 아우. 네. 어찌됐든 네. 이 보면 전체 이동통신 업체들 다 비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4G 데이터 1기가바이트당으로 이제 비교를 했는데 무료통화 제공 요금제에서 데이터 1기가바이트당 가격이 가장 비싼 업체 상위 10개 중에 당당히 SK텔레콤 5위, LG U 플러스 7위, 네. 우리의 KT 10위, 5G 화이팅. 네. 한국 3대 업체가 다 포함이 됐어요. 이거는 전 되게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보고서 자체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캐나다, 미국, 일본을 지목하고 이들 나라의 이동통신 업체들은 데이터 가격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을 한다고 꼬집었어요. 레포트에 아예. 실제로. 보통은 저런 어떤 보고서를 쓰는 회사들은 그 값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네, 잘 네. 보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관계를 잘 맺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렇죠. 입맛에 맞는 네, 네. 데이터를 주고 예. 왜곡을 네,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고. 발백입니까? 네, 그렇죠. 발백입니까? 해야 되네. 네이버 오디오 클럽에도 나갑니다. 음성으로 들을 때는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거 보고 나니까 진짜 격분되더라고 진짜. 화나죠. 네. 예. 그래서 뭐 40배가 비싸면 여기서 쭉 빼면 그동안에 한 것만 해도 그렇죠 진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우리나라 정부가 또 여기다 의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핀란드에 있는 어떤 시장 조사 업체가 전 세계 거를 다 조사한 리서치 거라. 업체가 한 거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죠. 뭐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이제 뭐 기본료를 없애자라든가 네네네. 아니면 통신요금이 너무 가계에 차지하는 어떤 생활의 비중 네네. 뭐 이 4인 가정 기준으로든 뭐든 매달 나가는 비용이 4명한테 다 폰을 줘야 되고 이렇게 기준을 엄청나죠. 보면 단말기가 비싸고 그렇죠, 비싼 그렇죠. 단말기 거기에 이동료 단통신, 비싸고 단통법이라든가 예. 이런 거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이미 살 때도 비싸고 쓸 때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좀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뭐 완강한 저항, 통신사들의 완강한 저항, 그다음에 이제 관료들의 생각. 적폐죠, 적폐. 적폐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 마우스를 가르치면서 적폐라고 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 쥐가 적폐됩니다. 적폐입니다, 적폐. 네. 네. 쥐를 감옥에 보내려는 건가요? 그래서 아닙니다. 가겠죠. 가실 겁니다. 네. 여튼. 근데 진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진짜 열받긴 했었어요. 근데 진짜,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뭐 방송이라든가 이쪽에 네. 전화 못 해봤는데 입장이 다 있어야 돌려볼까요? 되잖아요. KTS, KTLG 플러스? 한번 전화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거기 또 있잖아. 이슈도 또 있고, 해지방어권도 있고, 벌금도 맞았고. 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거기 리리 보고서에서 쓴 내용은 뭐냐면, 네네. 모바일 데이터의 무제한 제공에 따른 한계 비용.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추가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기에 가까워진다. 이건 뭐냐면 생산 설비를 투자를 하지 않고 본전을 다 뽑았다.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여러분 진짜 뭐 유선, 뒷단, 그러니까 무선이 있잖아요. 기지국이라고 하는 이동 기지. 그쵸. 근데 실제 그 뒤에 유선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5G는 또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 한번 필요하긴 한데 네. 사실 그 뒤에 있는 광 케이블들은 옛날에 깔아놨거든요. 그 제가 늦상 얘기 중 왜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본전은 뽑은 거 아니냐. 그럼요. 인프라 가격. 그러니까 예. 요 앞에 있는 기지국 장비만 좀 바뀌지 뒷단은 거의 안 바뀐 거 아니야? 그렇죠.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국 단위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뭐 5G가 가면 그때 돼서 이제 광 케이블 전체가 또 업그레이드 되는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뭐 그동안에는 이미 투자한 만큼은 다 이미 뽑았는데 그러면 네. 낮출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이제 얘기를 안 하니까 비용에 대한 과다 계산이거든요. 계속 과다 계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리필이 내놓은 보고서에 보면 이제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의 차별은 이제 점점 이제 불가능해진다. 데이터 요금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데이터별로 뭐 지금 3호 요금제, 4호, 5호 요금제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33그 C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33 요금제 3만 원대 요금제 무제한을 써도 네네. 충분히 이 통사들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즘 애들한테 보세요. 걔는 이건 전화기가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전화가 되는 그냥 어떤 오락 기계 같은 느낌이잖아. 네네네. 다른 거다 전화면 화를 내 애들은. 내 게임 하고 있는데 응?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고 네이버 TV를 보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도라이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음성 통화는 되게 이상하게들 지금 생겨난 거지. 그렇죠. 기본이긴 하지만 네. 오히려 그게 메인이 아닌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요런 어떤 데이터 중심의 음성이 얹히는 거지 음성 중심의 데이터가 얹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4차 산업혁명도 좋고 5차 산업혁명도 좋은데 그렇죠. 뭐 또 5G의 논리가 있거든요. 5G를 네네. 또 빨리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모아놔서 거의 망투자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피해갔는데 매년 그런 것 같아요. 통신사들은 항상 그런 논리로 그러니까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핵심은 지금 말한 대로 그 데이터망이요. 5G, 뭐 5G, 5G, 5세대, 뭐 4세대라고 하더라도 넓고 한데 그 비싸면은 누군가가 거기서 혁신을 어떻게 이뤄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광대역 어떤 모바일 광대역이든 유선 광대역이든 속도가 빨라졌을 때 그 위에서 되게 많은 창작자들이 아니면 되게 많은 기업들이 혁신하고 뭐하고 또 뭐 한두 사람이 또 스타트업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좀 더 다른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을 때 이 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료에 해당하는 이 인프라 가격이 상당히 낮아져야 그렇죠. 그분들이 되게 창의력 있게 막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뭐 페이스북하고 구글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자꾸 그 사람들 탓하지만 말고 국내 기업도 역차별하지 말고 나머지 서비스 업체들 못지않게 다른 것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번 보고서를 갖고 정부도 한번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계속해서 관료들이 안 움직이거나 하는 게 있거든요. 이상한 논리를 내죠. 아니 관료가 대기업 편인 거죠. 고위 공무원들이 자꾸 이 통사들이 돈을 많이 벌면 요금을 내릴 거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이없는 나오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트렌드 자체가 뭐냐면 데이터 이제 상반기랑 하반기 비교해보면 데이터 가격이 평균 3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정 할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EU랑 OECD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무제한 데이터 요금을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분석 데이터를 잠깐 보면 핀란드는 그냥 연간 1인당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은 4.6기가로 7위고요. 핀란드가 16.1기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금이 저렴한 만큼 부담 없이 쓰고 있다라는 상황인 거고. 네. 근데 국내는 뭐 여전히 뭐 문제 많죠. QoS 또 걸어놓잖아요. 또 이게 또 QoS라는 게 어떤 트래픽 이상이 차지하면 속도를 제한하거나 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QoS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제 내년엔 더 이상 얘기하기 싫은데 이 통사들 좀 그만 좀 다이어트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게 완전히 혹부리 영감이 이렇게 스크루지처럼 덩덩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말도 안 되는 뭐 내년에 또 그것도 줄이는 거 아세요? 또 뭐요? 그 스마트폰 이용자들한테 주는 포인트 혜택 어. 대폭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포인트나 마일리지 자체도 이제 비용으로 떨궈야 되는 이슈들이 발생했었으니까 그랬었죠. 근데 사실은 뭐 저도 SKT 오래 썼지만 뭐 그 포인트 그 과감히 버리고 가셨죠. 필요 없어요. 제가 내가 볼 때는 하나는 번호를 유지하는 것 같아. 아니면? 아니요, 저 그 번호 진짜요?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단말 기간 바꿀 거예요. 네. 네. 아, 네. 다음 세 번째는 저기 그렇지 않아도 아까 요건에 대해서 네. 서피디한테 잠깐 물어봤는데 네. 진짜 체감을 하던 X 같다고 하더라고요. X가 네, 저희가 기회가 되면 바꾸겠다 이러는데 저희가 아는 F의 약자인가요? 애플 아이폰의 재평가 그 미국 컨슈머 리포트가 리포트. 아이폰 X보다 낫다. 근데 네. 전 이 컨슈머 리포트를 항상 객관적으로 한다고 해서 시장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객관적으로 일단은 어떤 성능이나 이런 걸 테스트를 테스트했을 때 내는 하니까. 거잖아요. 되게 네, 그러니까 뭐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이게? 아이폰 일단 X 먼저 얘기를 하면 X 같다. X가 정말 X 같다. 그래서 내구성과 배터리, 그러니까 테스트한 결과, 배터리? 배터리, 네. 내구성과 배터리가 수명이 타 제품에 대해서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폰 8, 그다음에 갤럭시 S8보다 떨어진다. 그래서 수위 그 등수 자체도 9등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과감하게 산 저 서핏은 뭐가 되는 겁니까? 얼리 어댑터죠. 그렇죠. 저 모르십니까? 얼리 또 어댑터. 드라이브는 또 그럼요. 이렇게 뭘 네. 이렇게 테스트한다고. 그럼요. 했죠. 네. 네. 미안하네요, 괜히. 어쨌든 뭐 하여튼 테스트 결과 잠깐 보면 이제 뭐 통 속에 넣고서 이제 충격을 가하는 그런 기기가 있어요. 이제 덤블링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네. 세 대의 아이폰 X 기기를 넣고 이제 돌렸는데 하나는 50배 회전까지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100회를 회전한 후에는 액정 깨졌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액정 수립이 엄청 나올 거다 이렇게 했는데 나머지 두 대의 기기들은 50배 회전 후에는 아예 디스플레이가 오작동. 이거는 뭐 사실은 저희가 떨어뜨리잖아요. 충격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사용자들이 그렇죠, 썼을 그렇죠. 때 네, 얼마나 네, 내구성 네. 있는지 한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그런 전문적으로 테스트하는 네. 기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전문적으로. 컨슈머 리포트 그쪽 그렇죠, 기관에서. 그렇죠. 예. 또 나머지 두 대는 앞유리는 깨지지 않았는데 위아래로 선명한 녹색 선들. 선명 OLED 망가지고 네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이제 유리로 만들어진 뭐 갤럭시 S8이나 S8 플러스로 했을 때도 똑같은 이제 결과가 있는데 네네. 어찌됐든 애플 스토어에서 이 수리비가 27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3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뒷면 유리를 포함한 다른 수리비까지는 549달러. 70만 원. 반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피디는 그 정도 재력은 되니까요. 재력이야 뭐 문제 있겠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렇죠. 마음이. 예. 괜히 주변 사람들 걱정. 뭐 고장도 안 났는데 뭐. 예, 뭐. 근데 아까 물어봤어요, 서피디한테. 네. 뭐가 그렇게 안 좋냐? 근데 진짜 기회 되면 또 바꾸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네. 이 지문 인식이 없어지다 보니까. 불편하죠. 페이스. 네. 네. 그래서 막 자꾸 얼굴 인식이 누군 잘 된다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예, 누워서 하면 안 된다 번거롭다. 그러더라고요. 누워서 그래요? 하면. 예, 살이 이렇게 퍼져갖고. 전 누구나 앉으나 저기 퍼져 있는데. 뭐 아니에요. 또 괜찮습니다 지금. 네. 그런 저는 이제 아이폰을 안 써본 지 너무 오래됐어. 그렇죠. 이제 집에서는 이제 가셔야죠. X. 아니요. 아니 X. 아니. 저런 거 버리면 떨어질 거 아니야. 아니 미국 가서 사갖고 오셔야죠 X. 아이고 무슨 소리세요. 저희 노트 8이 있어요. 삼성전자 노트 8 공짜. 공짜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네. 단말 할부 월금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요금제도 그러니까 되게 잔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어쨌든 소비자들이 좀 똑똑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근데 이거 산 분들은 좀 매니아층이 있잖아. 오히려 그쵸.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죠. 그뭐 애플 입장에서도 10년 되니까 기념을 그냥 넘어가면 좀 웃기고. 네. 제가 볼 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 역사적으로 뭔가 야 10년 됐는데 너 뭐 안 하냐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보면 17년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했는데 자기네가 정작 지문인식 잘 만들어 놓고 그걸
없애버리고 또 이 M자를 또 막 던진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쵸. 그러니까 그런 뭔가 흔적을 남기려다 보니까 너무 뭐 이렇게 서두른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미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소프트웨어도 개차반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1년 근데 그 문제는 왜 자꾸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예전에 개발자라든가 누구한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연 단위로 뭔가 발표를 하거든요. 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개발자 행사 WWDC 월드와이드 뭐 디벨로퍼 네, 컨퍼런스 이거를 매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아니 강력한 운영 체제를 그 PC 그쪽은 이제 약간 노트북이나 이쪽하고 이쪽 iOS 저기 모바일 쪽하고 지금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1년 단위로 모든 걸 체크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이거 사이클 한번 올라간 순간부터 꼼꼼하게 내놓을 수 없게 이미 1년 단위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행사에서 뭔가를 발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야 너 일 안 한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MS가 현명하게 뭘 쓴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10 내놓고 이제 버전 없어요 그랬잖아요. 없어. 그리고 그냥 업그레이드 된 거는 그냥 10으로 해놓고 나서 서비스는 그냥 넣겠다 그쵸,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땐 그게 현명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뭐 11일 내놓겠으면 무슨 기존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상시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놓고 나서는 이제 싹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그게 알 수도 있죠. 몇 년 단위로 했던 것 자체의 전략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 체계도 되게 안 좋아져서 막 피해 입는 사람도 많고. 그렇죠. 근데 이런 폰까지도 막 이렇게 생기니까 오히려 이제 애플 매니아층의 입장에서 보면 아 이게 뭔가 그 작품 하나 그러니까 잡스가 생각했던 그 안 보이는 후면이나 이런 거 전체도 작품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접근했던 그 사람의 혼이 인사이트. 네 근데 이건 그냥 이제 제품을 팔아서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의 시대로 가다 보니 너무 이게 어깃장이나 어긋나는 것도 많고 지난주에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보안의 치명적인 약점을 말도 안 되는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탈옥 소리 바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왜냐면 그 정도로 그 애플의 운영 체제를 쓰는 사람들도 여전히 뭐 PC 쪽에서는 MS보다는 작습니다만 강력하게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보안을 점검도 없이 내놓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도 많았잖아요. 뭐 근데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죠. 이게 연달아가는 것 같아.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많이 아쉬워요. 애플 그래서 애플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세 번째 나온 제품이 진짜다. 맥북 에어, 네, 맥북 프로, 네. 아이맥, 아이폰 3GS 네네. 세 번째 나온 제품이 항상 진리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뭐 애플의 사용자들한테는 안 좋은 거고 나머지 경쟁자들은 좋겠죠. 뭐. 뭐 경쟁이니까 뭐 저는 아이폰 X3 네. 정도 되면 기대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애플 있어요. 얘기 나왔으니까 뭐 맛배기로 네. 뭐 얼마 전에 EU에서 네. 원래 2016년? 세금 맞았죠? 예. 아니 그뭐 16조 추징.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EU에서 공정거래를 계속 조사하다가 네. 애들이 지금 룰을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그 규제기관이었거든요 원래 여러분 그쵸, EU에 있는 그 연합이니까. 네, EU 네. 집행위에서 계속 그리고 공정이 몇 개 탁탁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행정기관이 아니라 그 거대한 것만 건드리고 몇 년 장기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16조. 근데 뭐냐면 여기 또 EU 안에 아일랜드가 있잖아요. 그쵸, 아일랜드란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쪽은 이제 뭐 애플한테 0.000 몇 %로 법인세를 떼낸 거야. 그쵸. 평상시는 뭐 12%뭐 이렇게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0.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일랜드 그렇고 있다가 이제 EU 전체가 모여가지고 아일랜드한테 뭐야? 너는 잘못한 거야? 아. 딱 했더니 아일랜드는 오히려 아일랜드 재무부가 그 정부에서 항소해. 그리고 근데 일단은 16조는 내놔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액을 일단 이제 애플이 이제 16조를 이렇게 내게 되고 이자 뭐 합치면 그쵸. 뭐 23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와 이거 그러니까 몇 년치거든요 이게. 네. 2003년부터 2014년까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일랜드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애플의 법인세를 감면해준 줘가지고 130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조 2천억의 특혜를 줬다고 내렸었고 이게 이제 엄청 컸는데 이제 이게 이제 항소를 하겠다 우리는 하고 추징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이제 뭐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구글처럼 그러니까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정확한 그 세금의 규모를 모르고 있는데 이런 걸 잡자 막아야 된다 이러고 있었는데 일단 EU가
애플한테 먼저 이제 최고의 야 16점이 진짜 어마무시한 거 아닙니까? 근데 기간이 너무 길어서 1년에 1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하나 더 많은 거? 그럼요. 그리고 뭐 하나 더 일단 맞은 거고, 그리고 뭐 애플 현금 보유율이 600조 달러잖아요. 현금 유보율이.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뭐 껌값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삼성전자에 뭐 하루에 주고만지? 예, 그렇죠. 줘도 돼요. 그러니까 얘들은 근데 이거를 주게 되면 EU에 있는 아일랜드 외에 다른 애라든가 다른 네. 대륙에서 또 같이 들어올 테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은 하는 거죠. 아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른 분은 이거 갖고 전혀 다르게 얘기했어. 어떻게 해요? 정 기자님 얘기하지 않았나요? 뭐 어떻게? 아니 뭐냐면 지금 보면 이게 16조예요. 만약에 이제 항소해서 아일랜드도 항소하고 애플도 항소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토해내. 그러면 이제 EU가 이제 큰 16조가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나눠 먹을 거 아니야 서로 국가별로. 그쵸. 쪼개죠 또. 쪼개면 작잖아요. 근데 보면 그 나라별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무슨 싸움이 나냐면 애플이 특정한 나라한테 되게 잘하면서 그 나라한테만 세금을 잘 줘. 시장 규모를 또 키우면 그러니까 뭐냐면 더 늘어날까봐 이게 매출을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역으로 그냥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겉에서는 지금 뭐 탈세 내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페이퍼를 통한 어떤 이렇게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쵸. 이렇게 했는데 막상에 독일한테 애플이 드라이브를 더 걸어. 아니면 프랑스 가서 더 투자를 많이 해. 세금을 더 내. 질투를 유발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놓고 그 시장의 점유율을 80%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지. 나라별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EU 전체로 50인데 나중에 더 드라이브를 막 걸게 하면 근데 그럼 각 국가 간에 이질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야, 너 애플 때문에 뭐 잘해줘가지고 애플이 니네들한테 세금 많이 낸다며. 그러니까 그거 다 못 받고 있었는데 어차피 그리고 이제 다 그게 되면 나라별로 이제 해결됐다 이렇게 하면 지금 얘네가 마음 놓고 움직이려고 했을 때도 못 움직였던 어떤 그런 거에 이제 세금을 내게 되면 좀 더 공격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그냥 어떤 진단? 네, 그 생각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건 좀 뭐 제가 봤을 때 그때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건 뭐 독특한 생각이긴 하네요. 라고 하긴 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일단 세금 이슈에서 좀 자유로워졌을 때 더 공격적으로 나오면 과연 그 현장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사람이 과연 더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근데 뭐 역시 세금 문제는 민감하기도 하고. 근데 미국 기업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메두사라고 불린대, 메두사. 미국 업체들 네 뭐 개인가를. 구글, 뭐 페이스북, 애플, 네, 애플. MS가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근데 어찌됐든 저는 EU에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 정부에서 예.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미국 기업이 지금 다 계시니까. 에이, 자기네들 미국 기업 자체가 좀 정정당당하게 하면 좋죠. 근데 또 그렇지 모르겠어요. 못하게 이렇게 하면 또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또 미국으로 다시 갖는다는 소리도 있었잖아. 안 가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을 포기할 만큼 북미 시장이 크지도 않고 아시아 시장이 크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 되게 선진국 머추어한 시장이긴 하지만 애플 코리아는 어디다 하지? 어디요? 애플 코리아. 애플 코리아요? 네. 뭔 매출. 소리예요? 여기는 유럽에서는 이렇게 다 했잖아요. 음. 애플 코리아도 상당히 많이 가는데 이런 걸 유한회사로 만들고 뭐 하면서 전체 규모를 잘 파악하기 힘들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들도 뭐 싱가포르나 어디로 가고 아시아에서는 아세안 이런 경제협력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자고 한대요. 진짜 EU처럼. 근데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근데 싱가포르가 아일랜드 역할을 하고 있대. 이쪽에선. 왜냐면 구글도 거기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싱가포르는 이 아세안 플러스 3의 이 논의에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세금을 지네가 다 가져가잖아요. 지금은. 아시아 전체에서 보는 거. 싱가포르 투자청 있잖아요. 거기가 거기가 쓰는 건가? 주주예요. 애플, 구글 주식을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의 주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또 보면서 어차피 얘네 기업 가치가 높으면 우리의 투자한 게 돈 그렇죠. 보니까 네. 한 그래서 몸처럼 안 움직이는구나. 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누차 주장하지만 국민연금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예? 페이스북 사고, 유튜브 사고, 구글 사고. 여러분 다 사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뭘 했냐면 IT 쪽을 취재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저렇게 뜨는 업체들, 그리고 미국으로 상장하는 유명 업체, 아니면 중국에서 뜨는 회사, 유럽에서 뜨는 회사, 각 증시에 가가지고 다 조금씩 주식을 꼭 사자. 그래 놓으면 얘들끼리 인수합병을 하든 막 다 할 거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저기 콩고물, 주식 배당, 콩고물. 네? 주식 배당을 갖고 국민들한테만 주면 정말 연금이죠. 네.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연금이죠. 놀고 먹을 수 있죠. 네. 니나노 하면서 이제 네. 맨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창의력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럼요. 많이 놀면은 창의력이 좋아져. 맞잖아요? 놀아야 창의력이지. 일하는 사람한테 창의력이 없어.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응? 그래서 젊었을 땐 놀아야 돼요.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우리나라도 진짜 그 IT 기업이나 이 테크 기업이나 잘 나가는 애들한테 그렇게 투자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왜 국민연금들은 안 하나 몰라.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철수할 때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사라. 한국에 돌아오는 건 좋은데 철수할 때 장비는 다 주더라도 그 돈 가지고 한국에 갖고 오지 말고 중국의 기업들의 주식을 사라. 뭐 텐센트. 참 날렸다라고 알리바바. 생각하고 그냥 묻어둬라 이런 그쵸, 얘기네요. 그쵸. 손정희처럼. 어차피, 예, 그쵸. 손정희는 그런 걸 잘하잖아요. 소프트뱅크가. 네. 어찌됐든 간에. 네, 애플은 일단 16조 원을 털리게 생겼고, 네, 이제 항소를. 근데 보니까 아일랜드는 이거 아이고 이게 이게 만약에 EU한테 지잖아? 그럼 그런 나라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기 5천 명이 또 거의 지금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있거든요. 상황이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쵸. 일자리가 사라지게 네, 되고. 그동안 이제 이런 비즈니스로 근데 왜 그 회사 그 나라는 그런 걸로밖에 어떻게 할 수 없었냐? 약 보면 이 강대국 사이에 있는 아일랜드의 어떤 경제력 강화를 통한 어떤 고용이나 척박하니까. 이런 게 안 네, 됐는데 그쵸. 그럼 그렇게라도 머리 돌린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한편으로 보면 전체 이익을 위해서 이제 작은 회사는 이제 좀 어떻게 되는 문제. 근데 그거 보면 이게 진짜 그런 문제도 있구나. 다 잘 사는 나라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 때 특화된 뭔가가 없었을 때는 저러고 있다가 또 힘 있는 사람들이 막 때리면 그 이용한 또 힘 있는 애가 또 이용을 하긴 했지만 이게 또 없어졌을 땐 저 나라는 그럼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돌파할지 그것도 좀 관심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네. 오늘 시간이 벌써 5시. 네. 이쯤에서 이번 주는 네. 가볍게 정리해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 한 주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건강히 만나요. 안녕.